장례식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의 국화향이 아직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쌓인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은행 직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통장이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드님께 드리셔야죠. 그런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통장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며느리 박수진 앞으로 남겨진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시누이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남겨진 돈이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며느리에게만 이 돈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박수진 45세, 며느리, 중학교 미술교사,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이 밝았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했고 무너지는 것은 혼자서만 했습니다. 한정순, 향년 78세, 시어머니, 평생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없었지만 15년 내내 지켜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게 평생의 단점이었습니다. 한민준, 47세, 남편, 건설회사 부장.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였지만 아내 앞에서는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내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한지영, 44세, 시누이, 부동산 중개업.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물었습니다. 옳게를 노골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 한정순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으시기 사흘 전 어머니는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계신 동안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첫째 날, 수지는 새벽 5시에 빈소에 나왔습니다. 전날 밤 차려두고 간 음식상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밤새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둘째 날, 어머니 친구분 두 분이 오셔서 1시간을 우셨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서 물수건을 갖다 드리고 차를 내리고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셋째 날, 수지는 쉬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주방과 빈소를 오갔습니다. 남편 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시누이 지영은 문상객 중 누가 왔는지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3일 동안 두 사람이 수진에게 말을 건넨 건 손에 꼽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화환 좀 정리해줘. 이쪽 상 치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고 집안도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지영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3일치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였습니다.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지정해 두신 통장이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신탁이라 본인 확인 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며느리예요. 아드님께 드려야 하지 않나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익자가 박수진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분 계시면 같이 확인하시겠어요? 수지는 잠깐 멈추고 거실을 봤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수지는 통장을 받아들었고 거기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동봉하신 편지입니다. 수지는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통장을 펼쳐 잔액 페이지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4억 7천만 원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알던 어머니는 국민연금 65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반찬값도 아끼는 분이었고 명절에 과일 한 박스를 반으로 나눠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이었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고 시누이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남겨진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걸 숨기고 살았을까요? 수지는 통장을 내려놓고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또렷한 글씨인 걸 보면 편찮으시기 전 손이 정정하실 때 미리 써두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지는 그 두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는 수진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이였습니다.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첫 글자가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읽기를 멈추고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이 통장은 내 거야. 민준한테도 주지 말고 지영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돈이야. 15년 동안 고마웠어. 말로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날도 있었어. 그것도 미안해. 말 못한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는 편지 뒤에 적어뒀어. 읽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해.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사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모질게 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수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이었습니다. 물로 세수를 하고는 방으로 돌아와 편지 뒷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뒤에는 수진이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뒷장에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돈은 민준 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민준이는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갔다고 알고 있어.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놨어. 내 이름으로. 수익자도 나였어. 민준이 22살 때 아버지가 가고 나서 보험금이 나왔어.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이었지. 그런데 그때 빚이 많았단다.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단다. 이유는 아래에 써놨어. 수지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민주는 아버지가 빚만 남겼다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돈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길래 며느리에게만 알렸을까요? 수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22살 때의 일이야.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한 달 뒤였어. 민준이가 나한테 왔어.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상대가 있어요. 나는 기뻤지. 아들이 벌써 짝을 찾았다고. 그런데 민준이가 바로 말했어. 어머니, 그쪽 집에서 혼수를 요구해요. 저희 형편을 알면서도 아버지 보험금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고.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단다. 민준이가 보험금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처음부터 그 돈을 쓸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지. 그래서 내가 물었단다. 그 사람이 너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잘 사는 집 아들이어야 좋다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이는 화를 냈지. 나는 그래서 그 돈을 주지 않았어. 결국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됐고 민준이는 오랫동안 나를 원망했어. 수지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 앞길을 막았다고. 수지는 그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괜찮았어. 원망 받아도 됐어. 그 돈이 혼수로 사라지면 나중에 진짜 며느리가 왔을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기다리게 된 거고 그게 20년이 되었네. 진짜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게. 빚은 내가 벌어서 갚아 나갔지. 허리가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그 통장은 한 번도 열지 않았어. 수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파스만 붙이셨습니다. 수진이 병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허리가 아파도 병원도 못 가면서 혼자 그 통장을 지켰습니다. 그 며느리가 수진이었습니다. 왜 수진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수진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민준이가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 나는 또 뭘 바라고 오나 싶었지. 첫 번째 여자처럼. 근데 달랐어. 수진이가 처음 온 날. 수진이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빈손이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었단다.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처음 인사 오면서 선물 하나 없이 오게 하네하고 말이야. 그런데 수진이가 돌아간 후 알게 되었지. 수진이가 뭘 하고 갔는지를. 수진이가 화장실 변기를 닫고 나간 거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봤어. 수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민준과 사귄 지 3개월 됐을 때 처음으로 집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화장실이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닦았습니다. 어떨결에 민준을 쫓아오면서 선물을 못 들고 왔으니 이것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 순간부터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지켜봤어. 명절마다 음식을 가장 먼저 차리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병원 데려다 주는 사람. 민준이가 화낼 때 한 번도 뒷말 안 하는 사람. 나는 수진이가 힘들다는 것도 다 알고, 민준이가 수진이한테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단다.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았어.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말을 못했단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단점이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에게 잘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자신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15년 동안 수진이 참아온 것들을 어머니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수진도 두 사람 다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행이요. 어머니 계좌 해지 관련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머니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1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맞는 건지. 수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진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나서 집이 비었습니다. 수진은 통장을 다시 꺼내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랍 안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모든 서랍을 뒤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장 안도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지난번에 옷 사이에도 손을 넣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통장을 학교 가방 안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습니다. 집에 두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있어요? 출근했어요. 지영이 잠시 서성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다시 봐도 돼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미 다 정리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요. 수진은 막을 수 없었고 지영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뒤졌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서서 가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방에서 나오면서 수진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흘깃봤습니다. 올케 언니,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아니요. 방학이에요. 그럼 그 가방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뭘 꺼내려고 들고 있었어요. 제 개인 물건인데 왜요? 지영이 잠시 수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돈이야.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셨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접어 통장과 함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지키겠다고. 적어도 진실을 다 알 때까지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에 시누이 지영이 집에 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오빠, 엄마 유산 정리해야 하지 않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있다고? 연금으로 사셨잖아.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수지는 주방에서 차를 내리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마다 열고 장롱 안도 보고 책 사이도 뒤졌습니다. 옷 사이사이에도 손을 넣고 옷주머니도 재뒤졌습니다. 그런 지영을 본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돌아가신 분 방을 그렇게 뒤지면 되냐?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 이런 일 정리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 없어. 수지는 차를 들고 거실로 가다가 어머니 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이 서랍 하나를 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여기 통장 케이스가 있는데 안에 통장이 없어.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지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올케 언니, 혹시 알아요? 어머니 통장 본 적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례 치르는 사이에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요? 올케 언니가 어머니 방 제일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몰라. 이런 일 실제로 있어. 뉴스에도 나잖아. 며느리가. 민준이 막았습니다. 됐어, 그만해. 그런데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올케 언니가 엄마 방 정리할 때 뭘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 오빠가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라. 그런데 잠시 후 민준이 주방으로 와서 어머니 방 정리할 때 뭔가 특별한 거 본 거 없어? 수지는 멈췄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결국 민준에게도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영이가 워낙 그러니까. 돌아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영의 말이 마음 한쪽에 심어진 건 맞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준한테도 주지 말고 지영이한테도 말하지 마.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지영이 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어머니 통장 본 거 맞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숨기는 거 있으면 오빠한테는 말해줘야 하지 않아요?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다면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지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수지는 통화 종료 화면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한 줄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지영이한테도 말하지 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인지. 지영이 돌아간 날 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신경 안 써요. 민준이 한참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어머니한테 오랫동안 원망 품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2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그 당시에 여자 있었어. 그쪽 집에서 혼수를 요구했어. 나는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했어. 그래서 헤어지게 됐지. 아버지 보험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줬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진짜 원망했어. 왜 내 앞길을 막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니야. 나이 들면서 알게 됐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먼저 알았던 거야. 나는 한참 뒤에 알았고 두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수진이를 보면서 수진이가 와서 다행이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이 그 말의 무게를 알까, 알지 못할까?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통장의 진실을 언젠가 민준에게 말해야겠다고. 다만 오늘은 아니라고.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에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자. 이 이름을 먼저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다음날 민준이 출근한 뒤 혼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70대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성자 씨 댁이신가요? 저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한정순 씨 며느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정순이가 연락하라 했군요. 이성자는 어머니의 50년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20 초반에 같이 공장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가난도 같이 겪었고 남편을 잃은 것도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성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나한테 맡겨둔 봉투가 있어요. 직접 와서 받아야 해요. 수지는 이틀 뒤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작은 빌라였는데 계단이 좁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성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들어와요. 작은 거실. 소파 옆 탁자에 사진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23 정도로 보였습니다. 왼쪽 여자가 어머니였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은 적이 있었구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성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순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오면 이거 줘라. 본인이 직접 설명 못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성자가 봉투를 열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이, 그러니까 민준이 아버지가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 정순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병원비를 대느라 빚이 자꾸 쌓였어요.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이 만기가 됐어요. 목돈이 나왔어요. 정순이 그걸로 빚 갚는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이성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순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이 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댔어요. 빚은 내가 벌어서 갚겠다고 했어요. 이 돈은 꼭 받아야 할 사람한테 줄 거라고. 수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연금 65만 원으로 아끼면서 사신 이유가,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신 이유가,
과일 한 박스를 반으로 나눠 드신 이유가 모두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줄 사람이 올 때까지 이성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나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가 왔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보다 더 내 남편 마음을 닮은 것 같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성자가 말했습니다. 말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여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남편이 꼭 그런 사람이었대요. 수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성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정순이가 직접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 탁자 위의 것과 같은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20살 때.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 그게 제일 후회돼. 수진은 그 쪽지를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성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었대요. 평생 그러더라고요. 공장 다닐 때부터요. 쉬는 날이면 종이에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수지는 미술교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오래 원망했다는 것을, 그 원망이 어머니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킨 것이 있다는 것을. 민준이 이것을 모른 채로 살면 어머니에 대한 오해는 평생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그날 밤 수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요. 민준이 받습니다. 수지는 통장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준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진아.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오래 원망하게 뒀구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신이 덜 원망하게. 민준이 한참 말이 없다가 울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걸 봤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한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 지영이 또 왔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시누이 지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지영은 아직도 통장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민준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때마다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한 가지를 했습니다. 동네 작은 미술 교실을 열어 노인들이 처음으로 붓을 잡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물감을 쥐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분들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시면 돼요. 교실 이름은 이랬습니다. 정순 미술교실.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수진이 대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첫날 수업이 끝나고 수지는 혼자 교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20살 때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공장 앞에서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 대신 통장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20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죽고 나서야 편지를 씁니다. 그 모든 것이 말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읽어낼 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가 이런 통장을 남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말대로 혼자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진처럼 결국 남편에게 말하시겠습니까? 댓글로 혼자 간직한다 또는 남편에게 말한다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날 밤, 남편의 낡은 지갑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쪽지를 읽고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0년 전 아내의 글씨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